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5월 2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25.58포인트 0.91%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관세 협상 기대감에 외국인 2087억, 기관인 929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24.62포인트 1.13%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422억, 기관은 850억을 순매수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상하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 간 실무 통상 협의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20원 0.37%. 미국과 일본의 환율 협상 관망 분위기 속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종목들의 강세가 보였습니다. 한미 협력 기대감과 하반기 상승 추세 지속 전망 소식에 세진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HD현대 마린 엔진, 1승 HD현대 미포,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J중공업 등 조선기자재 종목, LNG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 협의 이후 19일 만에 진행된 가운데 한국 측은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세 인하 및 면제의 당위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핵심 수주 선종은 LNG선과 해양 플랜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LNG 개발과 사용 확대 정책이 결합하면서 LNG선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글로벌 LNG 프로젝트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미국의 중국 조선소 견제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LNG선 슬롯 소진에 따른 성가 상승률을 또 존재한다는 언급입니다. 이어서 해양 플랜트 경우에도 FPSCO,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 FLNG,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 설비 수요가 증가 중인 가운데 건조 가능한 조선소가 부족해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해양 플랜트 수주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지속이 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그린생명과학, 더바이오메드, 수젠텍, K바이오, 셀리드, 삼성단제약, 서울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이진, 미코, 랩지노믹스, 우종바이오 등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대륙과 홍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태국, 신국, 싱가포르에서도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1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6,000여 명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고 싱가포르도 이달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염자 통계 업데이트를 발표할 정도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 FDA에서 저이용군에 대한 매년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방침을 사실상 금지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비나이 프라사드 FDA 백신 부서장과 마카리 FDA 국장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기관글에서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접종 이익이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FDA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을 승인하지만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간밤 뉴욕 증시 모더나는 6%, 화이자는 2%대 백신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이 이름이 오는 7월 새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한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2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각국 국방비 지출 확대 전망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 정황 포착 등의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세트레가이, 대양전기공업, MNC솔루션, S&T 모티브, 퍼스텍, 제노코, 현대로템 등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이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에 대응하면서 나토 파트너국 및 그리고 기타 연합 국가들이 동맹을 강화해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현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국방비 지출 확대 기조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발트 3국과 벨라루스 바로 옆 폴란드, 크림반도에서 배로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루마니아라면서 이 폴란드의 루마니아가 대표적인 차기 수출 시장으로 부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준비에 들어갔으며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군통신 감청 등 정보 활동을 통해 이란 핵시설 공격 준비 정보를 입수했고, 이스라엘이 핵시설 타격에 필요한 무기를 이동하고 작전 실행을 위한 공군 훈련도 완료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의 공격에 임하겠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삼성이 우주사업 진출 기대감에 AP2성, 세트레가 AP 제로테크, 누미르, 바이버프로 등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서울대학 우주발사장 건설을 위한 R&D 시설 구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발사장 건설이 우주 후방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고, 올해 초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개발 조직인 삼성 리서치가 우주 전문가를 처음으로 채용한 것도 이런 배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야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물 대체 시험할 활성화법 제정 추진 언급 소식이 나오면서 로키드 헬스케어, 신테카바이오, 인성정보, 셀바스 AI, 온코크로스 등 의료 AI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또한 동물 실험 없이도 인체 특성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 평가 솔루션 오디세이를 보유한 오가노사이언스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 이 후보는 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물대체 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FDA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송도 생산시설 착수와 또한 트럼프 약가 인하 수혜 기대감에 바이오시밀러 콜드체인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삼천당 제약, 통화ST, 대웅제약, 에이프로젠 등 바이오시밀러, 복제 바이오 의약품,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등 콜드체인, 조원유통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 최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산 공장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으며 이탁 생산, CDM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FDA는 올 19일부터 27일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3사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고, 이번 실사가 미국 정부의 해외 푸시 점검과는 무관하며 고객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 미국 제약사들이 향후 10년간 최대 1조 달러, 약 1,393조 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는 이번 조치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값이 싼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확대돼 반사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 방산조선에 이어 바이오시밀러가 K바이오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삼성전자, 젠틀몬스터와 스마트 안경 시장을 재도전한다는 소식에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K3i, 라운텍, 뉴프레스, EM텍, 이렌텍 등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IO 2025에서 삼성전자, 젠틀몬스터, 워비파크가 참여한 안드로이드 XR 기반 스마트 안경을 연말에 공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4년 구글 글래스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안경 제품을 시범 출시한 적이 있으나 성과 부진으로 2019년 단종된 바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향상되면서 구글은 시장 재짐을 선언했고,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스마트 안경 하드웨어 제조를 맡고 젠틀몬스터는 디자인을 맡을 계획이며, 이는 메타가 레이벤과 협업해 스마트 안경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미국 DAB 퀀텀이 25.93% 급등하고 ICTK가 IWIPO 글로벌 어워드 최종 후보 선정 소식이 되면서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DAB 퀀텀이 2020년 9월 양자 컴퓨터 시스템 어드밴티지를 출시한 이후 4년여 만에 6세대 양자 컴퓨터 시스템 어드밴티지 2를 공개했습니다. 이 DAB 퀀텀 측이 이번 발표가 단순한 신제품 공개를 넘어 전통적인 GPU 기반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능가하는 양자 우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데요. DAB 관계자는 현재 자사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어드밴티지 2를 서비스하고 있고, 이 시스템으로 물류, 공급망 최적화 등 기존 컴퓨터로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옐란 바르츠 DAB 최고 경영자 CEO가 이번 출시는 자사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산업의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DAB 퀀텀 주가가 25.93% 급등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CTK는 WIPO 글로벌 어워드 2025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는데 특허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WIPO 글로벌 어워드가 유엔 산하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주체로 진행하는 시상 프로그램으로 WIPO 글로벌 어워드의 최종 수상 기업은 올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상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내달 다음 달 출시 언급 소식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피론티어, 라이콤, 슈어소프트테크, 모트렉스, 캠트로닉스, MDS테크, 세코닉스 등 자율주행차 테마가 상승했는데 머스크 테슬라 태공양자 CEO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봇 무인택시 서비스를 내달 중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거듭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올 1일부터 20일 반도체 수출 증가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니노공업, ALT, 테스, JMB, YCKM 등이 상승했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20억 달러,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신황 엔비디아 최고 경제 CEO가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컴플렉스 2025에서 마련된 SK하이닉스 부스를 또 깜짝 방문했습니다. 황 CEO는 부스를 불러본 뒤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HBM4를 잘 지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SK하이닉스가 HBM4의 최종 공급사로 낙점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국내 고병용성 AI가 발생하면서 6개 종목들이 또 상승했습니다. 마니커, 체리브로, 하림, 동호팜 테이블 등 6개 종목 등이 상승했는데 이 국내에서 한 달 만에 고병용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고병용성 AI 발생으로 브라질 닭고기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AI가 확산될 경우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소비 심리 개선과 해외 성장성 유효 분석 소식에 음식료 업종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에르코스, 코스맥스 NBT, 미트박스, 뉴트릭, 혜태제과식품 등 음식료 업종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음식료 업종은 지난 하반기부터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수요 둔화, 소프트 곡물 원가 부담 상승과 유통 채널 부진 등에 의한 프로모션 및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적 부진이 과시화됐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음식료 주요 변수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증권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보고서 통해 6월 대선을 앞두고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에는 정치 플라이스 완화 목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며 당시 시장 거래대금 신용잔고, 증권업 주가는 강세를 보였고 증권업이 PBR은 약 0.9배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증권업 PBR은 0.5배에 있고 영업 환경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겠으나 과거와 유사한 흐름 보인다면 업사이드는 높을 것으로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증권업 내에서도 해외 주식시장 성장, 대체거래소 NXT, 넥스트레이드 출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띄고 있고 그 중에서도 증권사 IB 영업 활성화와 이자 손익 활대에 가져올 수 있는 발행어음 IMA 제도 개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0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